9일부터 등교 수업이 확대되며 초등학교 1, 2학년의 매일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학생 수 300명 이상의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고학년들은 주 2, 3회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산항 여객터미널 이용객이 9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일 국제선 노선 운항 중단 영향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이 연안여객터미널보다 승객 감소가 더 심했고 상업시설 공실률도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하면서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창문 너머 음악회가 해운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의 맞춤형 문화정책이 지역민들에게 휴식과 함께 여유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방제 성능 목표 가후량을 기존 시간당 90mm에서 시간당 105mm로 변경해 침수 위험 지역을 분석하고 방제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19일부터 등교 수업이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어린아이들도 힘들었을 텐데요.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매일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즐겁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금정초등학교입니다. 몸보다 큰 가방을 메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섭니다. 초등 1, 2학년 아이들입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제대로 된 초등학교 생활을 누리지 못했던 아이들.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19일부터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책상은 거리를 띄웠지만 이제는 이런 분위기가 익숙한 듯 아이들은 즐겁게 수업에 참여합니다. 매일매일 오니까 뭐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좀 신나고 마스크 켜서는 불편하지만 좀 참을만 해요. 학교 게시판에는 내년에 중학교에 가지만 소풍 한 번 갈 수 없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메시지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학예회를 하고 싶다는 평범한 일상을 꿈꾸는 아이들의 소소한 바람이 담긴 메모가 붙었습니다. 원격 수업이 쉽지 않은 저학년은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지만 300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고학년들은 주 3회 혹은 주 2회만 등교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추억을 남길 수가 있는데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친구들하고의 이 많은 시간대를 같이 할 수 없어서 그런 점도 많이 더 속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에선 방역이 강화된 모습입니다. 매일 4명의 방역 지원 인력이 나와 학교 곳곳을 꼼꼼히 소독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저학년 아이들은 이 밀집도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고민을 했었고요. 등교 수업과 또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 가면서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학교 방역에 아주 중점을 두고 초등 1, 2학년부터 어렵게 시작된 평범한 일상. 안전 걱정 없이 모든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산항 여객터미널 이용객이 9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교 국회의원이 부산 등 4개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여객터미널 이용객 현황 자료를 보면 부산항만공사가 운영하는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의 총 이용객은 7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90.8% 줄었습니다. 한일 국제선 노선의 운항 중단 영향으로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감소율이 연안여객터미널보다 심했고 터미널에 있는 상업시설의 공실률도 지난해 28%에서 올해 36%로 높아졌습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창문 너머 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맞춤형 음악회를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이 솟은 아파트 사이로 감미로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몇몇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공연을 감상합니다.
관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베란다 창문을 열고 공연을 함께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열렬히 박수를 보냅니다. 공연이 전하는 감동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원래부터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집에서 항상 음악을 듣고 있어요. 뭔가 훈훈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저 생음악을 들으니까 환희가 온다 할까, 가을이 오면서 더더욱 좋아요. 해운대구에서 기획한 창문 너머 음악회는 외출과 문화공연 관람이 어려운 요즘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도시민들이 정말로 갑갑한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시간의 여유를 찾아드리려고 이런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새롭게 등장한 방식인 찾아가는 창문 너머 음악회. 해운대 196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모두 6차례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하지만 창문 너머 음악회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맞춤형 문화 정책이 작지만 지역민들에게 큰 쉼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시가 그린 닥터스, 대한결핵협회 부산지부, 부산시 간호사회 등과 함께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진이 직접 쪽방 상담소를 찾아가며 오는 19일에는 동구 쪽방 상담소에서 21일은 부산진구 쪽방 상담소에서 예방접종이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노숙인 무료 진료소에 백신을 지원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의회 제252회 임시회 기간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지난 8일 발생한 해변열차 사고에 대한 현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 본부장이 사고 발생 개요와 후속 대책에 대한 현황에 대해 또 해운대구의 해변열차 관련 부서인 관광문화과와 교통행정과, 건설과 담당과장이 관련된 현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기획관광행정위 의원들은 사고 후 3시간여 만에 열차를 다시 운영한 경위와 다음 달 개통할 스카이캡슐 안전대책 등에 질의했습니다. 현재 해운대 해변열차는 사고가 난 구간을 제외하고 미포에서 청사포까지 2.3km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에 안전보건진흥원의 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운대구에 송정 구간 4.8km의 운행 재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침수 위험 지역을 분석하고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부산시는 19일 시청에서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석하는 침수 위험 지역 분석과 대책 수립 용역 2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시는 미래의 기후변화를 고려해 만든 방제 성능 목표 강우량 기준을 기존 시간당 90mm에서 시간당 105mm를 적용해 침수 위험 지역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배수로와 배수 펌프장, 빗물 저류 시설을 비롯해 주민 대피를 위한 재해정보 지도 제작 등 다양한 침수 피해 저감 대책도 수립됩니다. 영도구가 커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맛있는 커피 클래스를 개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경쟁력 있는 커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커피 관련 기본 교육과 함께 창업 브랜딩 수업이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카페 창업 예정자나 카페 브랜드 개발에 관심이 있는 영도구 주민이며 사단법인 삼진이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진구에는 한 대형 아파트 신축으로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이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인도 폭이 사는 곳에 따라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인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김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한 도로. 아파트 신축으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중인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보행자 도로 폭입니다. 신축 아파트 쪽 폭은 3m. 하지만 기존 주택가 쪽은 그 절반인 1.5m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겨우 지날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사는 곳에 따라 보행자 도로마저 차별을 받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보다시피 도로가 건널목은 저렇게 넓게 해놨고 여기는 이렇게 좁게 해놓고 어른 두 사람은 걸어다니기도 힘들어요. 어떤 장방에 들고 갔다 하면 받쳐요 서로. 이건 아니지, 예. 이건 아닌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너무 잘못된 것 같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인도 폭의 차별도 문제지만 도로 확장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마저 높아져 주민들은 더 걱정입니다. 이 구간은 아파트 뒤편 마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은 보시는 것처럼 전멸 신호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곳은 도심과는 떨어져 있지만 승용차와 덤프트럭 등 차량 통행이 많습니다. 더욱이 학생들의 통학로인데다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는 만큼 평소에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도로를 건너는 사람과 차량이 뒤섞이는 일도 있는데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데도 차선 구분마저 어렵고 일부 구간은 이마저도 없는 상황.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동락자를 위한 시설이 전혀 설치도 되어 있지 않고 설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시설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가지고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가량 계속되고 있는 상황.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2005년.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가 착공된 것도 이미 3년 전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을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결국 그 위험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내년도 유치원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한 처음 학교로 학부모 서비스가 30일 개통됩니다. 처음 학교로는 학부모가 유치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국의 모든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 모집 대상자는 학부모가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 가입한 뒤 본 접수 기간인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희망하는 유치원 3개를 선택하면 되며 선착순이 아닌 자동 추첨 방식으로 선발됩니다. 금정구 남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려운 이웃을 사계절 찾아가는 고고 프로젝트 가운데 가을 특화 사업인 곡식 익어가고 밥상 풍성하고 사업을 펼쳤습니다. 남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금정구 노인복지관과 협업해 홀몸 어르신 20세대에 잡곡과 현미, 강낭콩 등을 전달했습니다. 고고 프로젝트는 사시사철 계절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간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영도구 남항동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쌀과 라면을 기부했습니다. 남항동 행정복지센터 측은 지난 12일 손편지와 함께 쌀 20포대와 라면 20상자가 배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손편지에는 수입이 없는 홀몸 어르신과 몸이 아파 일을 못하는 분들께 전달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항동 측은 복지통장과 맞춤형 복지팀이 지원 대상자를 엄선한 뒤 저소득 가정에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이 대한적십자사 동구지구 명예회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이번 명예회장 추대로 최 구청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재구호 사업 등 적십자의 인도주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 구청장은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